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20명대로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닷새 만에 다시 20명대로 감소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국내 감염 사례가 15명으로 10명대로 좀 줄긴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천 물류발 확진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인 숫자는 아마 물류센터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물류센터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퍼진 가족 감염이라든지 주변의 감염은 좀 앞으로 계속될 수가 있어서 N차 감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물류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에 의해서 원인 모르는 곳에서 계속 감염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학생들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계속 학생들 쪽에 감염이 나오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대중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감염의 사태는 계속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사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확진자들의 지역별 현황을 봤더니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네. 수도권에 지금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이태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파가 된 거고 인천을 통해서 또 많은 경우가 물류센터까지 감염이 됐던 것 같고 그 거리 자체가 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래방, 음식점, PC방 이런 곳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수도권이 뭐 전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도 계속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이 군포 확진자의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로 또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또 제주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생활 방역 되면서 여행을 조금씩 가시더니 이번에도 아마 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하셨던 분들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고 또 그분이 학교도 아이들 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이 모르면서 감염을 시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제주도 물론 뭐 앞으로도 감염에 대해서는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로 나올 확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목동 학원가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누나가 또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학원 아니겠습니까? 네. 학원도 상당히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학원에서 그 학생은 이제 음성이 나왔지만 네. 앞으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 학생이 다닌 학원 중심으로 또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고 네. 그 누나가 감염된 거는 지금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르겠죠. 예. 그분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고 가족 간의 감염을 시킨 거고 그 감염이 또 2차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는 거고 목동이 생각보다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고요. 네. 주로 학생들 학원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3들도 거기에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좀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이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30~40%가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꼭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계속 좀 우려스러운데 여의도 학원 강사 지금 여의도 그쪽의 감염 경로도 계속 불분명한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여의도도 뭐 지금 목동이나 마찬가지로 뭐 서울에 있고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또 접하는 그런 직종이시고 감염 경로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뭐 가족한테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뭐 학원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광주 행복한 요양원 이곳도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데 지금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조용한 전파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입국에서 감염되는 게 지금 계속
사실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뭐 입국대 검역을 통해서 확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걸러낼 것 같지만 그 후에 검사에서 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게 또 전파를 퍼뜨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 대구 사태 때 보셨지만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저질환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분들 중에 또 감염이 되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입국을 조금 더 철저히 검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개인이 지금은 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대중시설 이용, 여행이나 그런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뭐 PC방, 노래방 이런 것을 최대한 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지금 학생 등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생 등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하여튼 단축 수업을 하든지 아이들을 최대한 조금 접촉을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아마 앞으로 학생들 감염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 3차 등교 수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등교를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고3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시 때문에 최소한의 수업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뭐 오전 수업만 좀 하든지 이래서 단축을 시켜주시고 네.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사실 아마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어렵고 교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오후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저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효과면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업 자체를 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수업을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좀 지켜보고 계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은 한번 감염이 되면 우리가 모르게 대단히 많은 학생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벌써 학교에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은 또 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어리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의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마스크를 보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기침할 때, 말할 때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 코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연구가 돼 있습니다. 우리들 보면 숨이 차니까 입에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코 내놓고 있는 분 굉장히 많죠. 네네. 그거는 코에서 바이러스 계속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뭐 밖에 가서는 마스크 쓰지 말고 얘기를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과정에 바이러스 나오고 호흡하는 과정에 바이러스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2m 떨어져서 대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식사할 때 또 주점 같은 데 보시면 아주 밀접해 말을 하고 말을 안 해도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바이러스 감염되세요. 특히나 이제 에어컨 틀고 문 닫고 계시면 30분 이내에 바이러스가 다 전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 2시간마다 환기하는 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덴탈 마스크 쓰고 괜찮다. 저 덴탈 마스크 쓰고 있다가 환자한테 독감을 옮았어요. 그분은 마스크 나서 전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걸 저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덴탈 마스크를 쓰고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나오는 그 활동기에 있는 젊은 분들하고 만일에 같이 있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2개, 덴탈하고 케이플 2개 가지고 있다가 네. 개방된 공간이나 사람들이 좀 없는 공간에는 덴탈을 써도 괜찮아요. 일시적인 경우에. 네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1시간, 2시간 이상 있는 경우는 전 케이플 써야 된다고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조금 번거로워지고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동을 하지 않을 수는 또 없잖아요. 지금 안 할 네. 수가 없죠. 너무 그렇다면 덥기 때문에. 환기를 하는 것 외에 또 뭐 어떤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이제 중간중간 끄고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게 좋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해야 되는데 2시간마다 한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KF 마스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면 괜찮지만 말씀드린 그 중에 무증상이 대단히 많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크가 답답하기 때문에 내리고 써요. 그리고 밀착을 안 시키죠. 그런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개중에 바이러스 있는 아이가 바이러스를 내게 되면 그게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공중에 떠다니게 돼요. 상당 시간. 그러면 그걸 들이마시게 되겠죠. 근데 그런 우리가 연구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 네. 걸 생각을 한다면은 에어컨 사용 시간이나 환기 시간이나 마스크 쓰는 시간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 같은 것도 직접 쐬는 게 더 좋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에어컨 바람이 직접 쐬면 이제 바이러스를 좀 더 많이 맞을 수 있고 또 뭐 네. 찬 공기 자체가 나쁘죠. 선풍기는 어떤가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 걱정하는 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얘가 바이러스가 계속 순환을 해요. 떠다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1시간 이내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2시간마다 환기는 조금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덥고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마스크를 좀 계속해서 잘 착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 그렇지만 되겠군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서너 시간 이상 쓰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저는 오전 수업을 네.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4시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요. 제가 외래를 볼 때 4시간까지는 버티거든요. 네, 또 이 덥다 보니까 피부에도 뭐 트러블도 맞습니다. 생기는 분들도 네. 계시고 이게 더워지니까 더 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등교를 중지시킨 학생들의 관리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뭐 학생들이 뭐 PC방도 방문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학생 관리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 그때 뭐 증상 없고 그냥 검사만 했기 때문에 PC방을 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방역 수칙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잘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수칙을 한 번 더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만일에 그런 위반을 자주 한다면 검사를 받은 분이 그 검사 받은 후에 바로 뭐 PC방, 노래방, 주점을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행정적인 조치가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본인을 네. 위한 게 아니고 타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참 이 10대 나이에 또 얼마나 또 여러 군데 다니고 싶고 네, 활동력이 참 왕성할 때이긴 합니다만은 다 같이 좀 계속해서 네. 좀 자제를 하고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고등학생도 학생들이지만 또 가천대학교 대학생들이 또 네.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이게 대면 시험을 치렀다고 하던데 이게 좀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대학생들은 이제 그 실습 학생들이 이제 주로 나갔고요. 그 시험을 봤죠. 중간고사 때문에 직접 대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네네. 꽤 많은 대학생들이 아마 학교를 갔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또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중시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확진자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일부예요, 정말로.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네. 코를 내놓고 마스크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계셨던 분이 밖에 계시는 마스크 안 쓴 물류센터 분한테 10분간 얘기한 후에 감염이 됐다.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얼굴 봤는데 감염이 됐다. 중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감염시켰다. 한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다 쓰셨어요. 근데 한 분은 안 썼더니 다 걸린 거죠. 그게 그만큼 이 KF94도 94%만 막는다는 얘기고요. KF80이나 덴탈은 80% 정도밖에 못 막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품고 있고 그분이 적절히 마스크를 안 썼다면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크를 안 쓴 분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사실은 네. 조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엘리베이터에 탄다든지 차에 있더라도 그분이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차로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차를 문 닫고 마스크를 벗었거나 뭐 핸들을 만지거나 해서 만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분이 마스크를 착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네. 그다음에 호흡을 할 때 마스크가 나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 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엘리베이터 좀 탈 때 다들 이제 그 구석으로 이제 등지고 이렇게 서서 타게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도움은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네. 엘리베이터는 마스크가 떠다니면 크게 도움이 안 워낙 되겠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나도 이제 자꾸 이제 그렇죠. 구석을 향하게 되던데 역시 또 가장 기본은 마스크를 잘 쓰는 네. 것이라고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네, 그것밖에 지금 네, 방법이 지나치지 없다고 않을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방역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학생들은 등교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교육 현장의 방역 관리 철저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방역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네. 학생들의 방침이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나름 노력을 하지만 덥기 때문에 자꾸 마스크 내리고 만지게 네네.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어떻게 학교에서 합니까? 옆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인력이 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조금 인원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학생들 자체가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 시간이나 그런 걸 조금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종교 관련 얘기도 좀 해봤으면 네. 싶은데 지금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요. 네. 뭐 종교 시설 또 종교 행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잠깐 이제 화면을 봤는데요. 네. 보니까 덥다 보니까 떨어져 있긴 앉아 있으신데 마스크 안 쓴 분도 상당히 많으셨고 마스크도 말씀 입에만 걸고 계신 분이 대단히 많으세요.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 때 봤지만 선거 때 마스크 철저히 썼거든요. 예, 문제 없었죠. 그래서 종교 행사를 하시더라도 거리두기 2m 꼭 지켜주시고 네. 마스크를 꼭 제대로 착용하시고 좀 참석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어떤 좀 중요한 분기점이 네. 될 거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 확산세를 계속 막을 수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을 적절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중시설 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우리 이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요. 손잡이 같은 걸 잡게 되면은 반드시 그 손으로는 절대 뭐를 만지지 마시고요. 손 소독을 반드시 하신 후에 휴대폰을 만지거나 그런 걸 좀 물건을 접촉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 가셔야 되지만 네. 증상이 없더라도 그 지역을 다니신 분은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고요. 사실 밀접 접촉자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도 감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설이나 그런 회식이나 모임은 좀 자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천은미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